나는 그의 손에 쥐어진 내 출입증이 반으로 뜯어지는 순간 12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동시에 그의 미소는 독처럼 달콤했다.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의 더러운 비밀을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가봐, 영원히. 그날 나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나는 회사의 등 뒤에서 썩어가는 비밀을 짊어진 유령이었다. 그리고 그 유령이 깨어나는데 겨우 몇 분이 걸렸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무자비했다. 강남의 그 고층 빌딩, 한성그룹 본사 45층.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밤, 나는 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12년, 그 숫자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온 이래로 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바쳤다. 야근은 기본, 주말 출근은 선택이 아닌 의무. CEO인 김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던 나, 박지은. 나이 42, 결혼도 아이도 없이 이 회사만이 내 가족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오후 5시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온 건 김 회장의 외아들 김민준이었다. 29살 하버드 MBA를 마치고 돌아온 황태자. 그의 눈빛은 항상 차가웠다. 마치 세상을 정복할 듯한 야망이 스며든 듯 그는 내 책상 앞에 서서 손에 쥔 내 출입증을 흔들었다. 지은 씨, 오늘로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왜요? 그는 웃었다. 아니, 비웃었다. 아버지의 명령이야.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천천히 출입증을 반으로 꺾었다.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2년의 증명서, 내 이름이 새겨진 그 작은 카드가 산산조각 났다. 보안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다. 내 컴퓨터가 로그아웃되고 이메일이 차단됐다. 몇 분 만에 나는 이 빌딩의 아웃사이더가 됐다. 이유가 뭐예요? 민준 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아는 그 비밀 때문이지? 아버지. 아니, 우리 가족의 더러운 과거. 이제 내가 그걸 짊어질 이유 없어. 가봐, 지은 씨, 그리고 입 다물고 살아.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폭발했다. 비밀.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8년 전 한성그룹의 대형 프로젝트. 중국 투자 유치로 수백억의 계약이 걸린 일. 김 회장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불법 로비를 지시했다. 뇌물, 위조 서류, 심지어 경쟁사의 직원을 매수한 흔적까지.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든 걸 실행한 집행자였으니까. 회장의 명령에 따라 밤낮 없이 서류를 조작하고 돈을 은밀히 옮겼다. 지은아, 이건 가족을 위한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돼. 그의 말에 나는 맹세했다. 이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겠다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한성그룹은 주가가 폭등했고 김 회장은 국민 CEO로 불렸다. 나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상을 받았다. 보너스, 승진, 그리고 충성이라는 이름의 족쇄. 민주는 그때 겨우 20살, 해외 유학 중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몰랐어야 했다. 퇴사 절차는 순식간이었다. 인사팀이 올라와 내 물건을 챙겼다. 노트북, 서류함, 심지어 내 개인 컵까지. 죄송합니다, 박 과장님. 회사 정책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미안함이 아니라 안도였다. 나처럼 오래된 직원은 위험 요소였다. 특히 김 회장의 비밀을 아는 나 같은 존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빛 속에 내 인생의 어둠이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나는 핸드폰을 켰다. 뉴스 알림이 떴다. 한성그룹, 김민준 부사장 영전. 차기 CEO 유력. 그 소식에 내 손이 떨렸다. 그는 나를 버린 대가로 왕좌를 차지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혼자 내 작은 원룸에서 위스키 한 병을 비우며 과거를 되새겼다. 8년 전 그날 김 회장이 나를 불렀다. 지은아,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룹이 무너져. 내가 책임져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내가? 단순했다. 나는 고아였다. 회사만이 내 전부였고 김 회장은 나에게 가족이라고 불렀다. 그의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의 대리 어머니처럼 일했다. 민준의 유치원 선생님을 고르고 그의 첫사랑 상담을 듣고 심지어 그의 해외 유학 비용을 빼돌린 적도 있었다. 그 모든 게 충성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충성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알았다. 어떻게? 아마도 아버지의 유언장 또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그는 나를 쥐협으로 봤다. 나를 없애면 비밀은 영원히 묻히고 그는 깨끗한 왕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빌딩을 올려다봤다. 그곳에 내 12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되찾아야 했다. 아니, 파괴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났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채웠다. 나는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 지은이야. 최근 회사 소식 좀 알려줄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웃었다. 그냥 궁금해서. 민준 씨가 차기 CEO라던데 축하 인사나 할까봐. 그 대화에서 나는 알게 됐다. 민준이 내부 개혁을 시작했다. 청소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직원들을 쫓아내고 새 인력을 채용. 나처럼 과거의 유령을 없애는 거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가진 증거. 그 불법 로비의 모든 서류, 녹취록, 은행 거래 내역. 나는 그걸 안전한 클라우드에 숨겨두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제 그 만약이 왔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첫 번째 움직임. 익명 이메일, 언론사로 한성그룹의 숨겨진 부패에 대한 힌트. 김 회장의 아들, 민준. 그의 영전 뒤에 숨겨진 진실, 첨부 파일은 없었다. 아직은. 호기심을 자아낼 만큼만. 그날 오후 뉴스가 떴다. 한성그룹 내부 고발. 주가 2% 하락.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당황한 표정. 나는 미소 지었다. 게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내 아픔처럼 천천히 무너뜨릴 거였다. 왜냐하면 그는 내 다들 같은 존재였으니까. 배신의 대가는 사랑만큼 아프게. 복수의 첫걸음은 조용했다. 나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주변은 바쁜 직장인들로 가득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성그룹 직원일 터.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민준 부사장님, 요즘 무섭다니까. 하루아침에 과장님들 잘라버려. 응, 박지은 과장님도 갑자기. 무슨 일 있었대? 그 소리에 내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렀다. 이제 나는 박지은이 아니었다. 그림자였다. 나는 가짜 계정으로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올렸다. 한성그룹의 황태자, 12년 충성파를 벌인 이유. 한성비밀 배신의 가격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심지어 DC 인사이드까지. 한국 네티즌의 호기심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민준의 반응은 빨랐다. 다음 날 회사 공식 성명. 최근 유포되는 루머는 사실무근? 한성그룹은 투명한 경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댓글은 엉망이었다. 박지은 누군데? 갑자기 잘린 이유가 뭐야? 김민준, 아빠 타령으로 성공한 꼬맹이잖아. 논란이 일었다. 주가는 또 1% 떨어졌다. 나는 그 뉴스를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 뒤에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민준. 그는 어렸을 때 나에게 지은 이모, 나 커서 아버지처럼 될게요 라고 말했다. 그 순수한 눈빛. 이제 그 눈은 야만으로 물들었다. 왜 그는 나를 버렸을까? 단순히 비밀 때문? 아니, 더 깊이 있었다. 나는 옛 파일을 열었다. 8년 전 그 프로젝트의 핵심. 중국 파트너사와의 계약. 김 회장은 뇌물을 주기 위해 가짜 회사를 세웠다. 그 회사의 대표. 나의 이름이 들어간 지은 트레이딩. 나는 서명했다. 이건 형식일 뿐이야. 지은아, 회장에 만류하지만 그 서류가 만약 드러나면 나는 감옥행. 회사는 벌금과 스캔들로 끝날 터. 민주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 거다. 하지만 비밀은 그게 아니었다. 더 큰 비밀. 10년 전 민준의 어머니, 김 회장의 부인이 자살했다. 공식 발표는 질병. 진실은 회장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나는 그걸 알았다. 부인님이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 지은 씨, 민준이를 부탁해. 남편이 미쳐가요.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회장의 명령으로. 가족의 명예를 지켜. 지은아. 민준은 최근 아버지의 사무실 금고를 열었다. 거기 그 편지에 사본이 있었다. 그는 알게 됐다.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탓, 그리고 내가 그걸 은폐했다는 걸. 그래서 증오했다. 나를.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그의 속삭임이 떠올랐다. 나는 카페를 나서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옛 동료, 이수민. 그녀는 인사팀. 수민아,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우리는 홍대 근처 바에서 만났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언니, 요즘 회사 난리야. 내 이름이 여기저기 오르내리고 있어? 나는 그녀에게 USB를 건넸다. 이 안에 프로젝트 자료 일부 있어. 민준 씨에게 전달해. 진실을 원하면 이걸 봐라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잡혀갈 텐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민아, 나 믿어.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그 밤 민준에게 자료가 도착했다. 그의 반응.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에 익명 문자. 박지은,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아. 멈춰. 아니면 내 인생 끝이야. 위협. 하지만 그건 약점의 증거였다. 그는 동요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사생활. 그는 최근 재벌 3세 여자와 열애 중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황태자의 로맨스. 나는 그 여자, 최은비를 조사했다. 그녀의 가족 회사는 한성의 경쟁사. 민준은 그녀를 이용해 M&A를 노리고 있었다. 또 다른 배신. 사랑이 아닌 거래. 내 다음 움직임. 익명 팁으로 언론에 유출. 김민준, 열애녀를 이용한 기업 스파이. 기사가 터졌다. 주가 또 하락.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루머는 거짓입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피로했다. 나처럼. 그 회견을 보며
나는 울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주어야 할까? 그는 내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죽였다. 12년의 나를. 이제 내 차례였다. 복수는 시작일 뿐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나는 노트에 썼다. 단계 2. 그의 약점을 파헤쳐라. 그리고 그 약점은 그의 어머니였다. 그 편지. 나는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불태운 건 원본뿐. 이제 그걸 무기로. 민준의 위협 문자 이후 나는 조심스러워졌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올까 봐. 하지만 공포는 동력이 됐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옛 지인, 강 변호사, 그의 사무실은 종로에 있었다. 오래된 한옥 스타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 씨, 이건 위험해. 한성그룹을 상대로? 그들은 법을 초월해.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 변호사님,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12년을 잃었으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비밀. 뇌물 사건. 증거가 확실한가? 나는 USB를 보여줬다. 이게 전부예요. 녹취록, 거래 내역. 김 회장의 목소리까지.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걸로 재벌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지은 씨, 당신도 연루됐잖아. 공모죄로 잡혀갈 수 있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맞다. 나는 공모자였다. 회장의 명령에 따랐지만 선택은 내 몫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거래. 검찰에 제보하고 증인으로 나서. 감형받을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을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려. 시간. 나는 그걸 원치 않았다. 복수는 즉각적이어야 했다.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대신 나는 다른 길을 택했다. 해킹. 옛 IT 동료, 현직 한성 직원에게 연락. 오빠, 부탁 하나만. 민준 씨 이메일 해킹해 줄래? 돈 줄게. 그는 망설였다. 지은아, 미쳤어. 잡히면 끝장이야. 하지만 돈의 유혹에 그는 동의했다. 50만 원, 그 대가로 민준의 이메일이 내 손에. 거기 충격적인 내용. 최은비와의 메일. 은비야, 내 아버지 회사를 인수할게. 결혼은 형식일 뿐 내 사랑. 그건 약해. 또 아버지와의 대화 녹취. 아버지, 박지은을 잘라야 해요. 그녀가 엄마의 편지를 봤어요. 우리 가족을 망칠 거예요. 엄마의 편지. 드디어 확인됐다. 민주는 나를 증오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내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진실은? 회장의 외도 상대는 내 오빠 같은 존재였다. 아니, 더 나쁘다. 회장은 부인님의 절친과 바람을 피웠다. 나는 그걸 알았고 은폐했다. 지은아, 이건 비밀. 가족을 위해. 이메일 해킹으로 나는 더 많은 걸 알았다. 민준의 비밀 프로젝트. 클린 한성. 과거 직원들을 퇴직금으로 입마금하고 새 이미지를 만드는 계획. 나처럼. 그는 나를 첫 희생양으로 삼았다.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분노는 전략으로 바꿨다. 다음 타겟, 최은비. 나는 그녀에게 익명 메일. 당신의 사랑, 거래일 뿐. 증거 첨부, 민준의 메일 사본. 그녀의 반응. SNS에 포스팅. 김민준, 당신은 괴물이야. 배신당함. 스캔들이 터졌다. 연예 뉴스, 경제 뉴스 가득. 재벌 후계자, 열애 스캔들, 주가 5% 폭락. 민주는 절박해졌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내 번호로. 박지은, 내가야. 그만해. 뭐 원해? 돈. 직장. 말해. 나는 받았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준 씨, 돈. 그게 다예요. 12년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그는 소리쳤다. 내가 뭘 한 줄 알아? 엄마를 죽인 건 너희야. 아버지와 내가, 나는 웃었다. 오해예요. 진실을 알려줄까요? 당신 어머니의 편지 읽어봤어요. 그 순간 침묵. 어디서? 그걸. 가족의 비밀은 영원히 묻히지 않아요. 나는 끊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그는 나처럼 고통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했다. 이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 나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지은아, 멈춰. 이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단계. 검찰 제보. 강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그날 밤 뉴스. 한성그룹 뇌물 의혹 제보. 검찰 수사 착수. 민준의 세계가 흔들렸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 집 앞 문을 두드렸다. 지은 이모. 제발 이야기합시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들어와. 부리는 마주 앉았다. 그는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당신은 내 가족이었어요. 나는 차를 따랐다. 가족. 당신이 내 출입증을 찢었을 때 그게 가족이었나요? 그의 고백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엄마의 편지를 보여주셨어. 당신이 불태웠다고. 왜요? 왜 엄마의 진실을 숨겼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진실은 더 아파. 당신 아버지의 외도. 그 상대는 당신 엄마의 절친이었어. 내가 숨긴 건 당신의 상처를 위한 거였어. 그는 충격받았다. 거짓말. 아버지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믿든 안 믿든. 이제 당신 차례야. 배신의 대가를 치러. 그는 떠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했다. 증오에서 혼란으로. 복수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수사가 시작되자 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다. 주주총회, 기자들 포위. 김 회장은 입원했다. 스트레스라는 핑계로. 민주는 홀로 버텼다. 그의 인터뷰. 저희 그룹은 결백합니다. 모든 건 음모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걸 보며 내 계획을 수정했다. 단순 파괴가 아닌 깨달음. 나는 또 다른 메일을 보냈다. 이번엔 민준에게 직접. 당신 어머니의 진짜 편지. 첨부 원본 스캔본. 거기 부인님의 필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아버지 탓이 아니야. 내 약함 탓. 지은 씨는 내 보호자야. 사랑해. 민준의 반응. 그는 다시 왔다. 이번엔 밤늦게. 이게 진짜예요. 그는 편지를 보며 문익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이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어렸을 때처럼. 민준아, 알았어. 이제 끝내자.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수사가 깊어지며 내 이름이 드러났다. 공모자 박지은, 출국 금지에 경찰이 왔다. 나는 체포됐다. 조사실. 차가운 테이블, 형사의 눈빛. 박 씨, 왜 그랬나? 충성. 아니면 공포. 나는 고백했다.
모든 걸 회장님의 명령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하지만 내 마음속 복수의 불꽃은 여전했다. 감옥. 그건 또 다른 전장. 민주는 보석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그는 증언했다. 박지은 씨는 피해자입니다. 제 아버지의 지시였어요. 그의 말에 법정이 웅성거렸다. 배신자. 아니, 구원자. 언론은 황태자의 반전이라고 썼다. 김 회장의 반격. 병상에서 그는 녹취를 유출했다. 내 목소리. 회장님, 이 뇌물. 위험해요. 하지만 편집된 버전. 내가 주도한 듯 민주는 충격. 아버지. 왜? 회장은 웃었다. 아들아, 생존이야. 가족을 지키는 법. 민주는 갈등했다. 나를 구할까? 가족을 지킬까? 그는 나에게 왔다. 감옥 방문. 이모, 아버지가.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나는 웃었다. 알아. 이제 내 선택이야. 그의 결정은 충격적이었다. 기자회견. 한성그룹 해체. 모든 비밀 공개의 그는 모든 서류를 터뜨렸다. 뇌물, 외도, 은폐. 그룹은 무너졌다. 주주들은 분노, 직원들은 혼란. 하지만 나는 자유가 됐다. 민준의 증언으로. 출소날, 그는 기다렸다. 이모, 미안해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승리. 아니, 상처뿐. 그룹 해체 후 서울은 한성의 잔재로 가득했다. 민주는 파산자. 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다. 나도 실업자.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이모, 후회해요. 아버지를 배신한 게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말했다. 후회. 그게 복수의 끝이야. 하지만 진실은 더 아파. 나는 마지막 비밀을 밝혔다. 민준아, 당신 어머니의 자살. 내 탓도 있어? 내가 회장님의 외도를 늦게 알았어. 미안해. 그의 반응. 충격. 이모. 당신도 고통받았군요. 우리는 울었다. 서로의 상처를 안았다.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변호사. 김 회장님, 살아계세요. 해외로 도피.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진짜 편지, 가짜예요. 지은 씨가 조작했어요. 충격. 나는. 아니, 진실은 회장이 조작한 거였다. 하지만 민주는 믿었다. 이모. 왜? 그는 나를 밀쳤다. 또 배신. 나는 설명했다. 아니야. 증거 봐. 하지만 그는 갔다. 다시, 증오. 최종 대결. 나는 회장을 찾았다. 제주도, 그의 은신처. 회장님, 끝내요. 그는 웃었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민주는? 그는 너 탓으로 살 거야. 나는 총을 들었다. 아니, 은유. 녹취기. 모든 대화. 이제 공개의 회장은 무너졌다. 자수했다. 민준에게 진실이 전달됐다. 그는 돌아왔다. 이모. 미안, 우리는 용서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새로운 시작. 민준과 나는 작은 회사를 차렸다. 진실그룹. 과거를 딛고. 하지만 논란은 계속. 배신자 부자. 정의의 영웅. 네티즌은 갈라졌다. K드라마처럼 우리의 삶은 드라마. 사랑, 배신, 용서. 하지만 끝은 비극적. 회장의 죽음. 자살.
편지, 지은아, 미안. 가족을 지키려다 잃었어. 민주는 무너졌다. 나는 그를 안았다. 살아가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마음속에